전략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증권가의 시각, 오늘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한 줄 전략부터 주시죠. 네, 어제 있었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22 정책 발표의 후폭풍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지났던 이벤트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정책이 패키지로 그리고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좀 단계에 그치고 바로 좀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정책 실행에 있어서는 은행의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전일 드라기 22총재의 기자회견 이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춘 것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명시적인 대응책이 없었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은 정책을 실행하는 유로존 은행에게 어느 정도 강한 시그널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이런 정책 모멘텀, 정책 기대감을 더 강하게 이어가기는 좀 어렵게 만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일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6월물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선물지수와 그리고 주가지수 간에 좀 엇갈린 향방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흐름이 조금은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계기로 추가적인 선물, 외국인 선물 매수 여력이 5천 계약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경우 외국인 매도가 출회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1950에서 1970선 등락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1970선 넘어 안착하고 2000선으로 가는 행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은 좀 없을 걸로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비중 축소인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죠? 오늘 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분명히 정책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추가 반등 시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오늘도 좀 장중 상승세를 보이면서 690선에 바짝 다가섰거든요. 그렇지만 700포인트, 그러니까 2015년 8월 이후 고점권 저항선 역할을 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700포인트를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장주에 대한 경계 심리를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 수혜주 같은 경우는 정책 시행감이 유입된다 하더라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특히 로우 볼러티,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고 배당 여력이 높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려가는데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수혜주라고 하시면 원달러 환율 상승, 여기에 수출주 강세 이런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환율 상승의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인지해야 되긴 하겠지만 최근 정책 기대감이 약해질 경우 엔화 강세가 전개되고 그리고 원화 약세가 전개되면서 원엔 환율의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IT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등락 과정을 통해 가격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점도 아마 다시 매력도를 재평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물전략 포인트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